양도세 중과유예 끝났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던 그 유예, 드디어 종료됐고 지금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주택자 최대 65%, 3주택자 이상은 최대 75%, 여기서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대 82.5%, 15억을 벌어도 세금으로 10억 빠져나가고 통장에 남는 돈은 고작 5억, 팔자니 세금이 너무 많고 안 팔자니 보유세는 계속 나가는 이 딜레마. 매도 타이밍을 놓친 다주택자들, 이제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중하위 가격대는 그나마 거래가 되겠지만 고가 아파트 시장 거래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 역대급 변수가 당신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정부동산TV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 중과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혹시 연장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잔금일이 5월 9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세금을 갈라놓는 절대 기준이 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잔금과 등기까지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 하나, 정부가 최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자 한정으로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출구가 생긴 거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죠. 양도세 중과,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중과가 부활할 경우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 차액이 15억 원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중과 유예 기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2주택자는 약 6억 6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 2주택자는 약 9억 6천만 원, 3주택자는 약 10억 8천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유예 기간과 비교했을 때 2주택자는 약 3억 원, 3주택자는 약 5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5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10억을 내고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은 약 4에서 5억 원. 이쯤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끝납니다. 이 정도 세금이면 차라리 안 팔고 버티자. 이런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팔면 양도세 안 내잖아. 그냥 보유하면 되지. 우리가 왜 부자 걱정을 해줘야 돼? 유예 기간도 2년이나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 없는 서민들도 보호하겠다는 의도, 그 자체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니까요.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집 사재기가 과거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사실이고, 그걸 막으려는 세금 정책 자체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먼저 안 팔면 된다는 논리.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볼까요?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고 버티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이분들의 살 집이 없어집니다. 있는 집마저 가격은 더 올라가겠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21년을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매물은 잠기고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면 세금 폭탄, 안 팔면 보유세 부담. 이 구조에서 다주택자들은 그냥 안 팔고 버티자를 선택했고 시장에서는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 팔면 되지라고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한 집에 대해 세금 감면이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 자체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 이건 분명 정책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이 메시지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즉, 팔면 양도세 폭탄, 안 팔면 보유세 폭탄. 결국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아도 지옥, 안 팔아도 지옥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결국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다주택자가 버티면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은 더 오르거나 거래 자체가 막힙니다. 그럼 피해를 누가 볼까요? 집 한 채 사려고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입니다. 부자들 집 몇 채 가진 거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겠냐고요? 문제는 그 집들이 시장에 안 나오면 결국 일반 서민들이 살 집이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자 감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물 흐름이 멈춘 시장에서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세금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 자체를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양도세만 과도하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은 잠기고 실수요자가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부재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 핵심지, 특히 강남권은 매물이 줄고 거래가 얕아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한 번에 꺾이기보다는 살 수 있는 구간으로 옮겨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서울에서는 노원구 월계동, 미미3, 그러니까 미성, 미룡, 3호 3차처럼 재건축 기대가 있는 중저가 단지에서 5구제곱미터가 11억에 거래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은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 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가능한 곳부터 움직이자. 이 흐름은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경기 동북부, 구리 같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경기 남부, 과천, 분당, 수지처럼 교통과 학군이 좋은 곳, 그리고 파주, 운정과 같은 GTX 수혜 지역까지. 대체 가능한 지역을 찾는 형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동은 지역 전체가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교통, 학군, 재건축 같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선택적 쏠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고도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도 세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세금 정책은 너무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적용되면서 시장에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정책입니다.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팔아도 세금, 안 팔아도 세금의 이중 압박이 아닌 공급 확대와 명확한 로드맵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여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책도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정부동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